이렇게 입술이 시뻘게 쥐잡아 먹었니?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내가 입술이 빨갛던 말도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식의 흐름대로 그 쥐포가 생각보다 마트에 파는 거 말고 유기농 센터에서 파는 쥐포 중에 진짜 맛있는 게 있어요. 선배님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사다 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자에 대한 제가 정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 이분은 사회생활 적어도 40년 이상 하신 내공 가득한 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보라 채널의 호스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더듬는 이유가 실물이 더 미인이세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또 손님 모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히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히렌초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라디오 프로듀서를 하다가 지금 전업 유튜버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할 말은 합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라디오 프로듀서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거의 아나운서나 아예 비주얼은 또 이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그래도 프로듀서를 하신 거예요? 네, 원래는 라디오 PD로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좀 라디오 방송국들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매체들이 그렇죠. 채널이 많아지고 미디어들이 네, 많아지고 뉴미디어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작비의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눈물 나네. 그러면서 이제 살기 위해 PD들한테 진행을 시키는 구조가 됐죠. 그러면서 저도 살아남기 위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갑자기 너가 진행해봐. 그리고 너도 작가 해봐. 제가 1인 크리에이터처럼 라디오 방송을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튜브를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셨네, 거기서? 네, 그때부터 유튜버를 해야 되나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하니까요. 유튜버 사관학교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되면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따로 공부를 하시고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네. 라디오의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고시 공채를 볼 때도 어떤 방송사는 스피치 테스트를 봅니다. 예전에는 뭐 글쓰기, 장문, 기획 이런 거 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스피치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스피치를 안 한 직군이라도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D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 악랄한데? 그래서 취준생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치 아카데미 한 2달, 3달 정도 미리 다녔어요. 하셨어요? 네. 어쩐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혀가 좀 짧거든요. 발음이 너무 정확하시고 또박또박 해주시니까 귀에 탁탁 꼽히는 게 오늘 감사합니다. 촬영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요 할 말은 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 책은 네. 제가 라디오 PD를 하다가 네. 갑자기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말을 잘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노하우들을 저 혼자 배우고 또 잘하는 프로들과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저만의 이론을 쌓았던 것들을 엮어서 냈던 책이고요. 이제 유튜브 히렌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거기서 또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이론들을 합쳐서 좀 더 읽기 편하시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우리 이제 히렌체님이라는 걸 알고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만약에 저자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 이분은 사회생활 적어도 40년 이상 하신 내공 가득한 분이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대화법 화술에 이 핵심들이 다 녹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제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화술이나 말 관련 책 중에서는 손에 꼽힐 만큼 이런 극찬을 감사합니다. 태훈님 꼭 편집하시지 말고 해주세요. 이런 노하우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사실 제가 몇백 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멜론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아이돌이랑 새로운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2년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에 있다가 이직을 한 번 했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감사한 게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유튜브 사관학교를 2번 거치셨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돌 회사다 보니까 회사 대 회사로서 좀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일도 많고 제가 PD였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과 이제 아티스트를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에서 부딪히면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데. 네, 그걸 또 유학의 현장도 리드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은 좀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을까? 좀 똑부러지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이 챕터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선 넘는 너에게. 네. 사실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일상에도 있잖아요. 선 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선 넘는 사람들을 보면 선 넘는다는 기준이 보면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답변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들을 한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너 오늘 참 못생겼어 이러면 야 네가 더 못생겼거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받아치면 제일 좋죠. 받아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는 뭐야 너도 그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는 이렇게 받아칠 수 없는 관계. 네, 관계를 어떻게든 유하게 부드럽게 이어나가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며 저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때가 많잖아요. 되게 좀 무리한 부장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차라리 부장님이면 네네네 하면 되는데 하고 한 2년 선배 이런 애들이 야 너 오늘 참 못생겼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저 원래 못생겼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슬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유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좀 지키면서도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받아치는 것도 받아치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면 나한테 상처가 되고 또 반대로 대꾸를 못하면 대꾸를 못한 나한테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그렇죠. 자기 전에 꿈나라에서까지 머리색 탁 놓으면서 네. 아침에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 어제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그러니까 그때 왜 이거를 말 안 해서 나를 보호하지 못했을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다음번에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걸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처럼 말에 대해서 저는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례하려고 의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은 워낙 그냥 그런 분. 네, 그냥 그런 분. 그리고 그 말의 의도 자체가 얘를 뭐 해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말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죄송한데 방금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제 밑에 이제 신입사원 여직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야, 너 꼭 잘 먹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러면 이제 혹시 고기 잘 먹게 생겼다는 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무슨 뜻인가요? 내가 고기 파니까 같이 내가 고기 한번 사주려고 그랬지. 좋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꼭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오해 없이 유하게 대화를 끌어가실 수 있는 또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례한 말에 보통 질문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아까 이 책이 괜찮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 제가 그렇게 해요. 먼저 저한테 이제 뭔가 곤란한 질문이 오면 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를 누가 물어본다. 야 지금 대권 후보 누가 괜찮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들이 책에 단어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미 배우셨던 아시는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조금 사회 초년생 분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던져주면 갑자기 이제 그 조직에 맞춰서 나를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특히 그 1, 2년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례한 질문들을 사실 회사에 나오면 특히나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례한 질문에 우리가 그냥 뭐 역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대등하게 혹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약간 반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격하는 방법도 책에 녹아져 있던데 네.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반격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이어갈 때 백트래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의 말 끝을 백을 트래킹 따라가면서 그 말을 반복하면서 리액션을 할 때
대화 이어가기 기술에서 보통 백트래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요걸 그대로 적용하셔서 역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너 우리 할머니 닮았어. 그럼 이제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죠.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지?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늙어 보인다 뭐 이런 거. 무슨 뜻이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그 할머니 닮았다는 말 그대로 백트래킹 따라가면서 할머니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점이 닮았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짚어서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백트래킹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말 뜻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리프레이밍이에요. 이 리프레이밍은 이제 그 프레임을 다시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을 재해석해서 반격을 하는 건데요.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알려진 선례로 봉준호 감독님이 계시죠. 네,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 이제 사과나 이제 기생충을 수상을 하셨을 때 이제 한 미국의 잡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영화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되게 난감하잖아요.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그렇다는 것을 떨어지고 폄하되고 그리고 되게 난감한 질문에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심플한 리프레이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스카는 지역 축제일 뿐이니까요. 라고 축소를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지역 축제. 지역 축제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상 못한 게 뭐? 약간 이 말을 우아한 리프레이밍으로 그들이 생각한 국제 영화제를 지역 축제로 축소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되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혹은 되게 폭력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당황할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리프레이밍을 해서 대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상대방의 말에 숨은 어폐를 찾아서 그걸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대요. 온라인에서 되게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기사가 떴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갔다. 뭐 이런 걸 보고서 어떤 분이 근데 왜 그거 마누라 좀 때린 거 가지고 몇 년형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직원분이 마누라 한 대쯤은 때리면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약간 이렇게 역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프레이밍의 기술, 폭력에 대해서 당신은 한 대쯤 때려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의 숨은 말의 어폐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게 사실 이제 무례한 질문이나 곤란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내가 마비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바로 답변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입에 습관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되물으면서 머릿속으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약간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질문이라는 그 대화의 원래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짐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분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의 의무가 이제 나에서 상대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부담을 좀 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 시간도 벌 겸, 짐도 넘길 겸 다시 한번 이 상대에게 무례함을 넘기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우리 작가님하고 히렌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례한 사람들한테 손 넘는 사람들한테 나를 지키는 대화법,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재밌었던 게 개소리에 양소리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개소리엔 양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소리에는 고양이 소리로 답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제 책의 표지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디제잉을 하고 있고 디제이 하고 있었구나. 디제잉을 하고 이제 양쪽에서 개들이 짖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리라고 표현을 좀 세게 했는데 근데 이 개소리가 이제 굉장히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굳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하는 그런 좀 헛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그러면 그때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 나를 지키는 거야. 그렇죠. 무시를 하거나 그냥 침묵을 하면 이분들은 계속 시비를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해. 왜 말을 안 해? 막 다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받아주면서 끊어주시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개소리를 했을 때는
단답으로 중의적인 대답으로 그들의 말을 수용하는 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늘 제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입술이 시뻘게 쥐잡아 먹었니?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내가 입술이 빨갛던 말도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대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께 중의적인 대답으로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입술 빨갛다고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쥐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쥐포를 먹었거든요. 그 일식의 흐름대로 그 쥐포가 생각보다 마트에 파는 거 말고 유기농 센터에서 파는 쥐포 중에 진짜 맛있는 게 있어요. 선배님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사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식의 흐름대로 그냥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언제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사회생활을 하실 때 초반에 포지셔닝을 좀 하실 때 좀 쟤는 이상한 애다. 눈치 없는 애 약간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4차원이다 라는 생각을 차라리 할 수 있게 만드는 대화법인데요.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굳이 내 모습을 고지고대로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는 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나를 진짜 알아주는 정말 친한 사람들, 그쵸. 그 진가를 알아주는 선배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방어하는 곳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회사에 이런 포지션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랑 연차는 비슷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좀 4차원 포지션을 들어올 때부터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사장님한테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렇게 하트 날리고 굉장히 남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니까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나중에는 얘는 원래 그래.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반말로 얘기해도 이제 어른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부장님 하이 초콜릿치 네. 그냥 넘어가는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그 친구한테는 이제 무례한 말을 했을 때도 그 친구 막 받아쳐요. 왜 그러셔 당신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해버리다 보네. 네, 그렇게 해버리고 이거 양소리를 그 친구가 잘했어. 아 근데 그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딴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개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어떤 특정 캐릭터분이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피곤하니까. 얘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 중 또 하나가요.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처를 정말 작정하고 주려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겠죠. 혹은 이제 좀 서열을 잡고 싶은 사람은 얘가 좀 내 밑에서 아이고 이렇게 하길 원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좀 A군, B군이 아닌 좀 C군으로 분리가 돼서 가까이 잘 안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멀리 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호신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리프레이밍도 해보고 대답도 열심히 해보시고 했는데도 저 사람은 진짜 좀 웬만하면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양소리를 추천을 드립니다.